겸공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 주진우입니다.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이다. 유흥식 추기경이 말씀하셨습니다. 헌재를 향한 쿠데타를 단죄하자는 헌재를 향한 각계각층의 호소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작가 414명이 윤석열 파면하라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이면 소설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같은 소설을 쓰고 싶은 것이지 소설 같은 일이 진짜 벌어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소설도 누가 이렇게 써봐라. 편집자가 가만두나 벌써 교정 교회렸지. 이유경 소설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을 든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그건 방아쇠를 마저 당기라고 등을 떠미는 것 아닌가. 헌재는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 한강 소설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동균 시인은 벚꽃 피기 전에 헌재는 그 잘못을 인용하라. 3월에 피고 질꽃이 해묵은 그 밤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나 수계의 수레에는 꽃도 떨어지지 말라.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문영 씨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기다리더라도 아니요. 기다리지 않더라도 봄은 옵니다. 봄은 이미 와 있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의 꽃이 마침내 필 봄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뜨거운 이슈, 가장 나쁜 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주기자 라이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기운나 무서워. 김요한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묘성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강 시스터즈 최강 누나들 두 분 오셨습니다. 최민희 의원, 안녕하세요. 김현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봄은 왔어요. 이미 왔습니다. 12월 3일에 이미 파면은 됐습니다. 이 윤석열은 끝났어요. 네, 12월 3일에. 그 다음 날 만난 소년 소녀들을 보고 윤석열은 끝났다.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헌재는 지금 늦추는 거야, 미루는 거야 얘기하는데 지금 헌법의 보호로 헌재가 시간을 미루면서 자꾸 쿠데타를 용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만 윤석열을 살려주는 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자, 봄은 왔고요. 윤석열은 끝났고요. 네. 탄핵은 다 됐다니까요. 자, 헌재는 지금껏 숙고 중입니다. 자, 지금 작가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연된 정의는 소용없다 얘기합니다. 자,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을 회복하라 외치고 있으니 그 외침을 듣고 계시면 됩니다. 자, 헌재 오늘도 숙고 중입니까? 네, 오늘도 숙고 중입니다. 오늘도 평일을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늦은 시간까지 평일을 이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한 18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18일 저녁에는 막 늦은 시간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리포트를 들었었고 그 이후에는 늦게까지 평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들리진 않아가지고 예. 평일을 하고 있는 건 맞겠지라는 의심도 들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자, 헌재에서 내일 모레 10시에 일반 사건 선고를 한답니다. 그렇죠. 정기 인사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임기에 있을 때 선고할 게 이때입니다. 일반 선고인데 이때입니다. 윤석열 파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아무튼 해야 된다니까 보고 지금 헌재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4월 선고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예, 그런 얘기가 도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답답하시고 저도 답답한데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탁 지나온 우리의 그 몇 달을 쭉 생각해 보니까 12월 3일 날 다 끝난 일이다. 예, 그리고 이미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좀비 상태이다.
예, 그런데 그 영화 보면 그 영화의 그 좀비들의 저항이 매우 격렬하잖아요. 네. 예, 그것이 잘 안 죽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죽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이미 끝난 상태이고 그리고 지은 죄값만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그 법조 엘리트들의 그 끈끈한 카르텔과 그리고 그 안에서 파면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또 일부 정의로운 법조 엘리트들의 그 보이지 않는 노력이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면서 네. 그러나 이미 결과는 뻔하다. 네. 예, 그걸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김현 의원님. 3월 7일, 8일이 이제 두 번째 쿠데타잖아요. 네. 12월 3일, 4일 그리고 이제 7일과 14일.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원래 이제 200명이 넘어야 되는데 1차에선 실패하고 이제 2차까지 간 게 12월 14일이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윤석열 석방이 이제 1박 2일에 거쳐서 됐고 그것이 검찰에서 항고를 포기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동안 이제 검찰 내부에 뭐 이렇게 불이익이나 검찰 내부에 이제 저항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글도 쓰고. 근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그런 행각에 대해서 질타하는 검찰의 검사가 1명? 2명? 네. 외에는 너무 조용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천여 명의 검사들이 일사불란하게 검찰 출신의 특수부 검찰총장에게 그냥 다 엎드린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이 그 저항을 이겨내고 또 국민의힘에 또 저항이 있는데 그거를 또 극복해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 더디게 되니까 국민들은 지치는 건 맞죠. 근데 사실은 2년의 임기를 앞당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네. 반성을 좀 했습니다. 네, 조금 맞아요. 더 처절하게 네. 경각심을 갖고 네.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상력이 좀 부족했다. 네. 이런 생각을 매일같이 해봅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예. 일반 그 구속보다도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임계점이 높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루 아침에 막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이 민주주의라는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선고를 안 하니까 봄꽃이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봄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와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끝났어. 그 얘기를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고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해도 몇 대면 이런 거는요 다 몰라. 그렇죠. 예, 그런 건 안 나와.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판결을 하기 때문에 평기를 해요. 계속 토론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나중에 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몇 대 몇은 안 나왔어. 네. 몇 대 몇은 허참 씨한테 물어보고 그 형 그냥 가셨어요. 네. 저하고 좀 친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다 급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 분 중에서도 답답해 하실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한덕수 탄핵 이렇게 되고 나서 윤석열 탄핵이 당연히 걱정이죠 얘기하는데 윤석열 탄핵안과 한덕수 탄핵안은 아예 다른 안이에요. 근데 좀 흐름에 있어서 약간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네. 사실 예전에 막 국힘 쪽에서 지금 재판관들 5대 3이야, 6대 2야, 막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안 들렸죠. 됐다 치워라라고 했는데 한덕수 기각 다음에는 그래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좀 있나 보다라는 해석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덕수 기각에 보여준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견은 항상 있었어. 예, 이견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 박근혜 탄핵 때 이견이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뒤로 흘러나온 얘기가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묻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뭐 일부 위원이 양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8대 0을 이끌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들 혹은 판사라고 해서 전부 다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건 아니고 예. 그 사실은 서울법대 출신의 그 법조인들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탄핵을 해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단톡방에서. 정말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헌재 재판관 정도 되면 어제 나온 그 보도 중에 갑자기 환율이 출렁거리고
환율이 올라가고요. 올라갔어요. 주가 떨어지고요. 네, 주가는 떨어지고요. 정확하네요.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회사를 세웠는데 4개월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네, 하면. 예. 그래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네. 헌재가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압박은 네. 헌재도 충분히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김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죠. 특히 그 구속 취소 건이 나왔을 때 매우 안이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그래서 윤석열 파면에만 집중하자 이런 예, 거고, 그런 그다음에 분위기. 탄핵에 대해서 보수적인 분들이 주장하는 줄탄핵이다. 이제 여기에 이제 부안해동하는 흐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탄핵할 때는 하나하나가 그 시기엔 매우 신중하게 네. 그리고 필요하다.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탄핵으로 간 거고 당론으로 다 탄핵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재판관들이 있다 보니까 좀 몰아서 하니까 이게 되게 이제 몰리는 쭉 연속적으로 한 것처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저쪽에서 줄탄핵이라는 프레임에 조금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컸던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즉시 탄핵했어요. 예, 그때 항고 포기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또는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건 법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본인 검사 특수본에서도 네. 저항이 있었던 거니까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뭐 딸의 뭐 어디 취직과 예, 관련해서 특혜 문제된 거 취업을 나오는 거 또 사실은 그때 이미 인사청문회 때 그 좀 나왔던 맞아요. 사안이 이상의 얘기가 것도 나왔었어요. 검토가 네.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심우정이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한 사람을 위한 법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검사라면 들고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검사들도 글 한두 번 쓰는 게 다 당신들이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 윤석열을 위해서 니네들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한마디도 안 는다고? 아, 정말 아니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때 그들이 난리 했던 났었죠. 행태 네.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는데 가만히 자기네들은 점잖은 척 뭐 하는 것처럼 줄탄핵 얘기하고 있다고요? 줄 거부권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합니다. 자, 헌재에 발등 찍힌 기분인데 막상 믿을 것도 헌재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요. 이번에 내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네. 안 하면서 이 헌재에서 그 한덕수 기각 결정문을 썼는데 매우 고민의 흔적, 통합의 흔적, 그리고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로의 그 의견을 일치하려는 흔적이 보여요. 네. 그 계속해서 헌재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첫 주 지나고 그 두 번째부터는 이제 헌재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에요. 네, 네. 저는 엄청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주까지는 이 악물고 그냥 봐줍시다. 이번 이런 주까지는요? 이번 주까지는 그 항목,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에 있어서 한덕수의 역할을 네. 얘기하는 항목의 제목이 뭐냐면 제목 보셨어요? 비상계엄과 내란이에요. 자, 그럼 비성 제목이. 전제가 깔린 거죠. 예, 그럼 예. 한덕수는 거기에 적극 가담이 아니고 어느 역할인지 강조? 몰라.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내란은 불법이다, 위헌이다. 이 얘기가 지금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위헌은 명백해서 결과는 안 바뀌고 결과에 대한 얘기는 지금 헌재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윤석열 측도 윤석열 변호인단도 김앤장도 만나고 다른 큰 로펌도 만나고 맨날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맨날 만나고 있는데 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근데요. 예. 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됐어. 이제 대통령이래, 이분이. 자, 헌재 결정은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헌재가 마흔역.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마흔역 재판관 그거부터 해야죠. 먼저 해야죠. 네. 먼저 해야죠. 해야죠.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그거에 대한 지났어요. 답도 안 했죠.
하도 안 합니다. 네. 오, 자주 이거 어떻게 하지? 자주 뭐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뭐 유체 이탈 합법 썼죠. 처음에는 곧 있다가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이제 뭐 하려나 보다라고 했더니 곧 뵙겠습니다라고 그냥 곧 기자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놀리나 싶었습니다. 마은영 얘기만 나오면 웅얼웅얼해요 얘기하는데 네. 이걸 어찌 봐야 되나. 그러면서 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임명할 필요 없다. 권성동이 엄호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일단 최상목과 한덕수는 그 헌재에서 그 한덕수가 비상계엄 즉 내란에 가담한 정도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 요 얘기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가 아직 안 됐거든. 예, 그래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네. 최상목이든 한덕수든 친이 쿠데타 세력의 일원이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최상목이나 한덕수가 민주당 눈치 보겠습니까? 아니죠. 예, 윤석열. 국민의힘 눈치 보고 가장 눈치 보는 건 윤석열이다. 김건희죠. 일단 윤석열이다. 거기다가 이 김건희요. 사람들은 사실은 잊지 말자 김건희. 감옥에- 다시 보자 김건희. 이렇게 다시 볼게요.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몰라. 사실은 수사를 해서 감옥에 보내야지. 그런 내란범들 쿠데타 세력들은. 네. 그래서 자기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해관계가 같다. 원래 보수나 극우는 정의나 뭐 공정이나 공익적인 가치로 뭉치지 않아요. 이익. 이해관계로 뭉치는데 한덕수의 이해관계와 윤석열 혹은 김건희의 이해관계는 다르잖아. 동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지금 아직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내란범들 윤석열만 감옥에 갔다가 나왔어. 윤석열도. 그리고는요. 별들 가담한 별 몇 명만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러니까요. 내란범들이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네. 내란 정국인 건 분명합니다. 네. 계엄 정국인 것도 분명하고요. 한덕수 복귀에 의기양양해진 국민의힘 우리가 이 꼴을 봐야 합니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한덕수 탄핵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네. 검사 탄핵안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저기 윤석열 탄핵하고 이어서 생각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한덕수 탄핵안, 윤석열 탄핵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 얘기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는데 네네네.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나경원 의원이 특별히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나경원 의원은요, 뭐 진짜 어떻게 이런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내란 세력인가, 누가 국헌문란 세력인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잠깐만요. 누가 내란 세력인가? 나경원이요. 누가 국헌문란 세력인가? 나경원이요. 나경원. 예, 예.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서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다라고. 참 민주당 의원들도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싸워? 이런 그냥 식으로 뱉고 나오면. 있어요. 뻔하잖아요. 나경원 의원 오세훈 네. 뒤를 이어서 네. 서울시장으로 돋보여야 되니까 과격한 발언을 점점점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고 두 번째는 대선 후보 반열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왜 아무도 나경원 의원을 안 올려줘. 여론조사에서 안 올려주는 거예요? 안 넣어주잖아요. 넣어주세요. 넣어줄까요? 좀 넣어주세요. 알았어요. 넣어달라고 지금 하는 전환길도 거구나. 올라가는 판에. 그러니까 네. 노이즈 마케팅. 네. 저 나경원 이분하고요. 오세훈 시장하고요. 사실 피부과 동기세요. 피부과요? 1억 피부과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사실은 명태균 여론조사 방식 때문에 불이익 본 사람 아닌가요? 이 불이익 그렇죠. 봤죠. 근데 이분이 그 피부과 동기였는데 1억 피부과 할 때 그때 나경원은 그때 친 이명밖에 아주 예쁨을 받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딱 올라왔는데 네. 그때 오세훈 시장은 놀고 있었어. 그때는 헬스클럽 다니고 피부과 다니고 그랬는데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만 불똥을 맞았죠. 1억 피부과에.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세훈 시장 따라서 이분 금방 노이즈 마케팅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겠다. 그냥 큰 의미 없으니까. 아니 큰 의미를 부여하라니까 좀. 좀 해줘. 예, 어제도 굉장히 열심히 막 저 브리핑하고 그랬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은
본인 재판이나 본인 일이나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 재판은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6년 네, 동안 그러니까요. 6년 동안 진행 중. 그러니까요. 늘 진행 중. 네, 앞장서서 왜 이렇게 크게 말하는지는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어떤 이득이 있어서 이렇게 나서시는 걸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그래 보일 겁니다. 네. 탄핵 반대하시는 그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싶고 네. 그 세력을 좀 등에 업고 싶고 거기에서도 윤상현한테 밀리고 네네. 거기다 또 전환길까지한테 밀리고 여기저기 다 떠밀리기는 한 것 같아요. 네네. 오세훈도 심지어 자기보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오세훈은 점점 좀 곤란해집니다. 오세훈, 명태균과의 만남, 지금 오세훈 시장 측근의 만남이긴 합니다. 일단 거기서 좀 선이 그어지긴 하는데요. 강 전 부시장 있잖아요. 강철원 정무부시장. 이 사람이 오른팔이고요. 엄청 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오랫동안 또 옆에 있었고 명태균과 함께 2021년 4월 7일 이때가 어느 날이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에도 만났다라는 검찰 진술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의 당선이 확실해 보인다. 한번 축하하러 가서 인사 좀 하자라고 해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그분과 그리고 같이 갔구나. 예, 강혜경 씨 이렇게 함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사 1층에 커피숍이 늦게까지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 아시죠? 네. 거기에서 만난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나면서 당선 축하 인사를 나눴다. 선거 날. 네. 진짜 당일날에. 선거 당일날 와서 인사하는 사람들은 공신이거나 진짜죠. 선거 당일날 커피숍에서요? 네. 당사? 네. 당사 1층. 보통 진짜- 지역이나 본인 베이스 캠프 있는 거기에 그렇죠. 있어야죠. 당사로 가서 일단 축하 인사를 건넸고. 네. 아주 네. 아주 친한 경우. 매우 친한 거고. 아주 핵심이거나. 아하. 그렇죠. 아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 날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강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마주쳤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만난 기억은 없다. 만났네 만났어. TBS 할 때 우리 청문회 왔던 분이 그 강땡땡 아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증인 그랬을 참고인으로 거예요. 왔었어요. 네, 맞던 것 오세훈 같아요. 오세훈의 네. 정치적 결정을 모든 걸 한다는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네, 네, 네. 이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명태균 사실 근데 검찰이 곧 오 시장 부른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언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곧 부를 겁니다. 오 시장도 날 불러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오 시장이 불러라는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요. 네. 예, 그냥 그때 무서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쫄지 않는 김현 척?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동향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조용하잖아요. 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 부산시장 네, 박형준. 얘까지 포함한 거. 네. 지금. 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돌아가고 있나요? 네, 오세훈 거의 정리됐어요. 저 명태균 씨가 얼마 전에 저한테 방송하기 직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를 통해서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느냐. 은혜도 모르는 배은 망득하게 오세훈 시장이 먼저 고소했다. 누구도 명태균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넥스트 홍준표 이렇게 넥스트 홍준표가 이게 3월 21일 21일 날 저. 어저께 1차 재판 하지 않았나요? 네, 어제 재판 있어요. 어제 재판 관람했던 분 얘기로는 검사들이 굉장히 저자세를 네. 취했다 이렇게 보던데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 에 대한 수사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3자 뇌물로 거의 만들어졌어요.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불법 여론조사인데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해줬습니다. 네. 해줬습니다. 오세훈 씨 측의 주장과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고 돈을 누가 줬습니다. 사업가가 줬습니다. 사업가 김한정 씨라는 남양주에 네. 있었던 근데 그분이 동명이인 예, 김한정 의원은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어. 그 동명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돈을 줬는데 처음에 내가 오세훈 좋아해서 그냥 해줬다 얘기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다 지금 됐고 김한정 씨도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했고요. 김한정 씨 말고 땡땡. 땡땡 회장도 나도 돈을 줬다.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 관계도 이어져 가지고 제3자 뇌물은 이러면 거의 다 되는 거죠. 된 거죠. 아니 그 성남 FC 네. 이재명 대표 네.
성남시장 때 그것도 시민 제3자 촉구단 뇌물이라고. 그걸 가지고 제3자 뇌물로 건 검찰 아닙니까? 이거는 그 미공표, 비공표 여론조사를 그건 딱 해달라고 맞춤형으로. 맞춤형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범입니다. 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 텔레비전에 나가서 어. 발언한 것 갖고도 그렇죠.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기억과 지금, 느낌 가지고도 지금 네? 그것도 행위 가지고도 네. 지금 낙선자를 얘기하는데 상대로. 네. 그런데 지금 천벌받을 겁니다. 네. 자, 근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 시장은 자기가 좀 지금 앞가림이 안 되나 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꾸 천막당사를 철거하겠다고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하겠다고 하더니 오전에는 남태령 가서. 같더라고요. 그 이제 트랙터. 의제를 네. 바꾸면서 그쵸. 의제를 바꿔서 자기가 이렇게 그 좌파에 대하여 좌파를 잘 단속하고 있으니 나 좀 봐줘라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요? 그냥 그게 여러 명한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천막 당사 해체하면 헌재 앞부터 치우라고 하세요. 헌재 앞에 국힘 천막. 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남태령 가서 뭘 했답니까? 네. 남태령 가세요. 트랙터 시내 진입 절대 불가하다라고 강조를. 트랙터는 왜 안 하고. 되는 거야? 네, 시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트랙터가요? 네, 허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엄정 대응의 원칙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랙터가 그렇게 시민을 언제부터 트랙터가 시민을 해쳤어?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그래요? 네. 지난번에 들어왔는데요. 네. 자, 좌파 단속 그만하고 싱크홀 수습 좀 해주세요. 싱크홀 진짜 무서워. 네, 오세훈 시장님 좀 시민 안전이 너무 좀 위태로워요 얘기하는데 또 안전도 정파적으로 챙겨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늘 기준도 원칙도 형평성도 없는. 심우정 딸 아빠 찬스 좀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심우정 딸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라고 지금 외교부에? 네네. 그 응시 자격 요건을 보니까요. 국제 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예?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이게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심우정의 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 경력이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근무한 것밖에 없고 예. 자격 미달임에도 최종 합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 합격한 채용 공고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요거를 공고를 내기 약 한 달 전에 같은 자리에 이미 채용 절차가 진행되면서 한 응시자가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국어가 서툴다라는 이유로 불합격이 되면서 외교부가 다시 재공고를 내요. 예. 재공고를 내는데 응시 자격이 갑자기 쏙 바뀌었네요. 그 전까지는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였는데 재공고 때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그렇다면 이 딸이 전공한 게 무엇인가 갑자기 궁금하잖아요. 2030이요 분노하라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국제정치학 보도량이 석사 워낙에 학위 작아서. 소지자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심우정의 딸이. 이거 아마 껴맞추기 위한 재공고 아니었냐라고 의심을 살 수 있는 거라고. 의심스럽네요. 네. 의심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이런 걸 수사해야지. 검사들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나경원 의원도 이런 유사한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학교 들어갈 때. 네네네. 성신여 때. 네, 따님이 그랬죠. 네네네네. 네.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속보 말씀드립니다. 자,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촉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벌이는 윤석열 지지자에게 윤석열이 직접 통화해서 단식을 중단했다는 걸 직접 예, 통화했어요? 직접 통화해서 권유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십몇칠 했다는 그분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오래 그런데 있어요. 직접 통화를.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번호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주변에서 연결해줘. 알려줬겠죠. 알려주는데 이게 메시지죠. 이 거기가- 지지자 메시지. 거기가 김행 그 전 장관 후보자가 거의 나와 있어요? 있어요. 거기서 뭐해? 아니, 거기 그 텐트 그 근처에 있어요. 정말 참 보자고요. 지금 뭐 조용히 있는 척하면서 지지자한테는 그러게요. 계속 메시지를 지지자한테만 위로를 하고 지지자만 단식을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태극기 세력, 아스팔트 세력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 심우장 총장 수사 시작했다는데 오동훈 청장이 좀 힘을 내줘야 되겠어요 얘기합니다. 심우정은 입장문을 내가지고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입니다. 정상적 채용입니다. 얘기하는데 정상적 채용이라고 하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채용 조건을 바꾼 바꿨는데. 게 정상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러게요. 이전하고 달라진 건데 달라진 것은 자기에겐 정상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투명했다는 타인에게는 거죠. 네. 정상이 아닌데. 석방숙의
심우정. 네, 상식적으로는 그 사람의 상식으로는 정상인가 봅니다. 얘기합니다. EBS 사장 내정설이 나오는데 두 분이 신동수. 가장 네. 잘 아실 텐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게 과거에 논란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이게 정당 가입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과거 있는 건데 과거 이사 선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정당 당원이거나 정당을 탈퇴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되어 있대요. 네, 언론사잖아요. 근데 그때에 임명 최종 단계였을 때 전체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야 각 정당에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정당 이력 좀 확인해 달라고. 근데 그게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일 3시까지 회신을 바란다고 각 정당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기한 내에 회신이 없다면 정당 가입 이력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바로 당일에 보내면서 오늘까지 얘기 안 해주면 해당 사항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알박기 인사하려고 네네. 지금 꼼수를 쓰는 건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2인 2명이서 이런 중요한 결정 하지 말라고 네.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예. 무슨 줄탄핵 이따위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심우정 보세요. 예. 저런 정말 기괴한 행위를 해도 네. 이게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을 징계할 리도 없어요. 예. 감사원이 검찰을 감사해서 뭐를 징계를 할 리도 없어요.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하는 겁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그 EBS 사장 임명권만 해도 저희가 뭘 주장하고 있는 거냐면 여야가 3명 추천하자. 네. 그러면 최상목이든 한덕수든 야당 추천 몫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해라. 예. 지금 마은혁을 임명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의 마모 씨. 마영주. 지금, 예, 하필이면 둘 다 마씨인데 네. 마영주 판사도 대법관으로 국회에서 통과했어요. 근데 임명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만 임명해요. 예. 예, 그러면 그 이진숙이 국회 나오면 하는 소리가 민주당 보고 방통위원 2명 추천하래. 그럼 제가 얘기하죠. 최상목이 그러면 니네가 추천한 1명만 임명해서 3명 만들고 민주당 2명 임명 안 하면 우리가 바보냐? 그러니까 우리 2명 먼저 임명해. 그럼 너네 1명 임명해 줄게.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니까 또 하죠. 네. 그럼 이건 또 불법이에요. 이미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두고 보다가 계속 이런 행동을 이진숙과 김태규가 하면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핵 안 하면 이건 국회 직무유기예요. 네. 그렇죠. 우리도 탄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이진숙 씨. 불법적 행위가 이렇게 이어지면 탄핵으로 간 거였어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도 줄탄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헌재는 우리 이진숙 4대4로 기각됐거든요. 네. 여지껏 헌재가 4대4로 기각하는 없었어요. 예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때 딱 얘기했어요. 우리의 탄핵이 국회의 탄핵이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런 요지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과는 반대로 헌법을 지키기 위한 네. 권한이었다, 네.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 알박기 인사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자 계엄 이후에 100명 넘게 내란 보훈 알박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얘기했어요. 지금도 내란 낙하선 알박기 인사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막을 수 없나요? 막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음. 그런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내란 알박기 쭉 봤다가 핵심적인 누군가를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가. 네, 네. 이게 어쨌든 각 상임위가 저는 내란 알박기 인사에 대하여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과방위는 뭐 철저하게 지금 체크하고 오늘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2인 구조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이진숙과 김태규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라고 저희가 지난해에 이제 국회에서 의결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1월달에 이제 7명이 일주일 정도 가서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방통위를 가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아무 일이 없다는 걸로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 최재 감사원장이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결과가 발표된 건데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서 2명의 의사 결정에서 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 초록이 동색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버젓이 그냥 두 눈 뜨고 당할 수만은 없는 거 그죠.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난번 총선에서 야당을 192석을 준 거는 힘을 갖고 정부를 견제해라. 네,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임하라는 여당과 얘기죠. 싸우려면 네. 결국은 장외에서 싸움을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국회 안에서 싸워라. 그것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네. 제도적 장치가 바로 탄핵입니다. 자, 그래서 이진수 직무유기라도 해놔야지 네. 더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네.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탄핵 카드를 쓰던 거죠. 자, 대통령도 저기 추천하고 여당도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해서 그 모여서 상의하라. 이게 법의 취지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을 어겨가면서 편법으로 거의 불법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금 계속 알박기 하려고 하고 이런 절차도 무시하려고 하면 그게 윤석열입니다. 자, 윤석열이 그게 이진숙이잖아요. 네, 윤석열이 이 두 명으로 내가 내려보낸 대통령이 내려보낸 두 명으로 방송 장악해 이렇게 그렇죠. 한 거고요. 자, 했잖아요, 계속. 왜 저를 임명 안 하고? 안 했잖아요. 자, 그리고는 계속 그렇게 편법 불법을 저질러서 그래서 탄핵을 했잖아요. 네. 돌아와서도 계속 불법 편법을 저지른다면 또 또 탄핵을 탄핵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는 합니다. 이게 테두리 안에 있는 김영 건데. 간사님이 지도자가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전 쫓아갑니다. 네. 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탄핵했다, 줄탄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법 불법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네. 가자고요. 자, 정당 가입 이력을 제대로 확인 못했다면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안 했다면 또 이것도 짬짬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잘못이 있습니다. MB 인사들은 항상 문제가 있다니까요. MB 인사들뿐만 아니라 박문진 이사 때도 그랬죠. 박문진도 그렇고 이게 결정적인 거는 결국은 신앙님과 김만배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그 계엄을 하게 된 배경이 부정선거다라는 황당무계한 그 논리인데 그 신앙님과 김만배의 그 인터뷰 때문에 표를 많이 얻지 못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뉴스타파, JTBC, 그러니까 MBC, 뭐 CBS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 법정 제소를 계속 남발해가지고 지금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부족해서 바이든 날리면 갖고 MBC 탄압했던 거고 KBS는 낙하산으로 장악하고 그러고 결국은 지난 2024년 2월 달에 그 방송사에게 도면을 달라고 네. 네. 왔던 게 결국은 계엄을 준비하는 네. 과정이었다. 그래서 2024년도 총선에서 졌으면 야당과 협조해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부권 행사하고 방송 장악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그 영원한 내각제나 어쨌든 김건희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그 음모, 그 시나리오의 연장선이었던 거지.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 게 다 나타났기 때문에 네.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부터.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어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헌법 이렇게 헌재 판결이 좀 늦어지는 걸 걱정했지 않습니까? 걱정했는데 그건 그냥 걱정한 것이겠죠. 다른 뭐 진짜로 늦어진다, 계속 늦어질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늦어진 거니까 걱정하신 거로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 그냥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네.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막 뭐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네. 그냥 원칙적으로 헌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 걱정하시는 건 헌재에게 예. 빨리 선고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예. 이현주 의원이 의원 총사퇴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왜요? 김용민 의원은 조기 대선 총선 함께 치를 수도 이렇게 자기 사견이라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 총선을 다시 치르면 그 지역에 출마 못해요. 같은 회기 안에는. 그래요? 지금 그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얘기한 건가요? 그냥 아니 그게 논리 화가 나니까 네. 그냥 이런 거예요. 제 얘기하셨겠죠. 그거는 네. 윤석열 물러나 네. 우리도 물러날게. 그래. 정 그렇다면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물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의원 151명이 예.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의결해야 돼요. 본회의에서 한 명 한 명. 의원직 총사퇴라고 막 말하잖아요. 네. 그거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 한 명 한 명을 올려놓고 의원 전체가
표결해야 돼요. 네. 한꺼번에 뭉터기로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 그러면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의원들이나 다른 그 당내 입장 같은 거는 별로 없습니까? 아니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김영민 의원까지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얘기했어요. 내가 비상계엄 가담자인가? 왜 나한테 그만두자 그래? 왜 종사퇴하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유가 네. 있어야죠. 그거는 이게 당에서 어떤 이렇게 지금 작전을 플랜을 짜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니 일단 아닙니다. 그러려면 네. 의총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네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 총사퇴는 원래 윤상현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아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던 네네네. 거였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얘기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그러게요. 있어서 아니 좋다. 윤석열 빨리 탄핵해 이 소리예요. 그렇죠. 아. 자 탄핵을 하라면 네. 민주당이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뭐. 네. 우리 예전에도 의원직 총사퇴 얘기 여러 차례 한 바 있고요. 예. 아. 사실은 미디어법 처리할 때 그때도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그러니까 당 대표한테 다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정세균 대표가 단식 8일 하고 네. 그리고 원내대표도 저 정세균 의원한테 했는데 그때 결국은 누가 의원직 사퇴를 했냐면 천정배 의원 네. 사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최문순 의원도 사퇴해가지고 보궐선거로 강원도지사 나갔던 적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민주당 고생하시는데 사퇴하라는 얘기 아니죠? 네. 그럼요. 사퇴하면 좋아할 사람은 국민의힘.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아니 저는요 사퇴 못해요. 왜 못하냐면 8년 만에 들어와서 맞아. 미친 듯이 우리 둘이 뼈를 갈아 넣어서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 저희는 네. 열심히 뭐, 국회 열심히- 안에서 더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지역구 막 열심히 바꿔가지고 출마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야 아, 돼요. 됐어요. 자, 민주당 저 할 안전 수 안 있는 법적 권한을 모두 좀 사용해 주세요. 지금 고생하시는데 더 고생해 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네, 그건 뭐 100% 받아. 자, 줄 탄핵은 그들이 자초한 겁니다. 선고 안 하고 임기 2명 끝나고 임명 안 하고 끝까지 가자는 건가요? 어떤가요? 하는데 너무 걱정 마시라. 계속 제가 4월 18일 말씀드립니다. 이후로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주진우 의원이 나중에 문제가 더 돼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의원. 어디 뭐라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주진우 거기. 기자가 주진우 기자를 우리는 네. 한 5선쯤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 또? 역할상. 자, 일 너무 많이 하는데 자 의원 자리에 있어야 더 많이 하는데 더 일을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최민희 2배 3배 밥값하도록 우리가 최민희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최민희 나왔다. 그래 쉬엄쉬엄 하세요. 몸 챙기면서 자 민생을 위해서 안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주를 위해서 김현이 필요합니다. 바뀌었다. 자 김현 필요합니다. 자 두 최강 누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효성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